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울산 CBS는 각 지역구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울산 남구을 무소속 송철호 예비 후보가 출연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송철호 예비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철호입니다. 네, 먼저 유권자 여러분께 선거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죠. 울산 시민 여러분, 남구을 유권자 여러분, 송철호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뜻은 제가 한 마리 메기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메기하고 미꾸라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미꾸라지 양식장에는 아주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끼리 모아놓으면 그 부패한 물에 죽기 십상이죠. 하지만 거기에 한 마리 메기를 풀어놓으면 천적인 메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들이 계속 활동하고 도망다니죠. 그래서 부패를 이겨내고 그리고 메기가 살아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마리 메기가 되어서 우리 울산 지역 정치권이 부패한 가운데 어떻게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힘을 쓸 그런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송철호 후보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도전인데요. 네. 언제 정계에 발을 들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출마와 낙선을 거듭하셨는지 예, 말씀 참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1992년에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요. 저도 그때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 내무부 장관 또 집권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김태호라고 하는 그 아주 거물급 인사하고 야권의 젊은 후보가 한판 붙은 것이죠. 그때 득표는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졌습니다. 그 이래로 국회의원 5번, 시장선거 2번 이렇게 7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야당으로서만 출마를 했습니다. 항상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당 독재를 막고 견제 세력을 키우느냐. 또한 이 땅에 여당만 있어서는 진정한 큰 일을 할 수 없다. 야당과 힘을 합칠 때라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출마를 여러 번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서 네네.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예, 저처럼 야당 후보 이 지역에 아주 힘든 역할입니다. 계속 여당 후보만 승리하는 그런 풍토하에서 야당을 하기를 아주 힘드는데요. 야당이 또 문제가 자꾸만 분열되는 것입니다. 분열된 야당 후보들을 어떻게 단일화시키고 그 단일화된 힘을 이용해서 여당 후보와 경쟁을 하느냐, 이것이 항상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됩니다마는 그때 그 730 보궐선거에서 많은 야당의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분열되지 않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보궐선거를 한번 승리해보자. 그런 많은 논의 끝에 제 정당, 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무소속 시민후보를 옹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시민사회 그리고 제 정당의 연합후보, 단일후보로 추대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의 정신을 살려서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맹우 예비후보와 또 맞붙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인연이 깊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어떤 때는 저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맹우 후보가 저한테 좀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박맹우 후보 이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 가장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한 국회 청원 운동을 하면서 국회 청원서가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야당의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울산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당시의 김대중 총재를 제가 찾아가서 직접 설득해서 결국 광역시 승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제가 주역이 됐었죠. 또한
고속철도 울산역 그리고 국립대학을 설립하는데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큰 일을 해내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도 또한 제 노력과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참 땀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뤄냈거든요. 비용도 저희는 스스로 부담해가면서 희생 속에서 했습니다. 박맹호 후보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또한 일도 하는 것이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이 떨어졌고 박맹호 후보는 그동안 많은 시장과 국회의원을 했으니 이제는 저한테 양보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텃밭인 남구을에서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우선 남구을 지역이 박맹호 시장 시절이죠. 이 12년 동안에 많이 낙후됐습니다. 주거 환경, 또 상업 활동, 또 취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지, 또 안전 이런 제반 문제에서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노동자 서민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이 남구을 지역이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후보로 등장하니까 저에게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자기 임기를 마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두고 시장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시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심판 여론이 많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박맹우 예비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임동욱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몸담았던 당의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떠신가요? 네. 임동욱 후보도 아주 훌륭한 정치 자원이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이 분열되면 야권은 모두 망한다.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야권 단일화에 나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방법이야 서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그에 승복하고 지는 후보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경쟁과 그것을 통한 단일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남구을 지역에서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첫째, 안전에 대한 불안이 참 많습니다. 남구을 지역은 핵발전소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가 바로 옆에 둘러싸고 있어서 세계적인 그 석유화학 물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 등이 아직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는 많이 보면서 국가적인 지원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은 없는 편입니다. 결국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란 말씀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안전 문제가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남구을 지역에서 아주 많은 인구들이 특히 젊은 인구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남구 지역이 크게는 삼산, 달동 상권 지역이 우리 울산의 중심 상권 지역이었고요. 또한 번개시장, 야음시장, 수암시장 등 재래시장도 아주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장들이 지금 꺼져가는 불꽃처럼 내리막길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다시 주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우선은 저는 이 지역의 출산율이 참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서 그래서 결혼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출산도 많고 보육, 교육 이런 것 등이 아주 좀 여건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건이 안 좋은데 희생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보상을 일정 정도 받아내서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많은 결혼과 새로운 가정들이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현재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말로 워킹맘들이 계속 분노하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 결국 우리 민족은 숫자가 줄어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200년 뒤에는 우리 민족 자체가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 지역에 어떻게 많은 사업이 일어나게 하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노동법 개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 해고 방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일반 해고라고 해서 어찌 보면 자유해고 혹은 멋대로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막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남구 을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것은 아주 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삼산 달동 지역에는 지금 교통체제를 현재 상태로 나가지고는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대적이면서 가장 비용이 덜 든다고 하는 트램을 이 지역에 도입함으로 해서 기존의 교통체제와 결합해서 새로운 현대적인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권이 다시 일어나도록 피가 흐르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래시장도 너무 낙후된 재반 그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지원 종합센터 같은 것을 꼭 재래시장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을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본인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에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열정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 승격운동이나 고속철도 울산역 그리고 유니스트 국립대 유치 이런 일에도 늘 그런 열정과 설득력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가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약점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만 제대로 타고 나면 뭐 좀 큰 일을 하고 선거에서도 꼭 이길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번 먹은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참 저는 뭐랄까요 제 지조 의리를 지키는 가운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예, 울산 시민 여러분, 남구을 주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번번이 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나가려고 할 때 저희 아내나 가족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할 일이 있고 또한 저와 그동안 함께 활동해온 제 동료들 이 사람들의 한도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꼭 풀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한번 받고 싶어하는 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이러한 설득 끝에 가족들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떨어지면 정말 집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꼭 이겨서 울산을 위해서 큰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 꼭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남구을 무소속 송철호 예비후보였습니다.